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민이 김정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끼리 말 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영상에 계엄령 관련해서 이렇게 찍어서 올렸잖아. 네. 사실 원본은 그거보다 조금 더 수위가 세긴 한데 뭔가 내가 많이 편집을 했거든. 뭔가 비판, 뭐 질타, 뭐 이런 게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네, 많이 순화시킨 티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렇지. 보니까. 근데 계엄할 만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계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시위에 나와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말 속상했던 건 뭐냐면, 그래도 저희는 영상에서 분명 계엄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마 영상을 마지막까지 다 안 보신 것 같아. 탈북민들 그렇게 뭐 구구 보수를 뭐라 그랬지, 뭐 지지하지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 영상에 좀 제대로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또 사과문도 발표하고 뭐 그랬었잖아. 근데 저희는 진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계엄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말 잘못한 게 맞다. 아니 죄를 지은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뭐 계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애초에 그런 이상한 거였으면 뭐 없어졌겠지. 계엄령은 있는 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난 그걸 말하고 싶었는데, 당연히 계엄이라는 게, 계엄하면 우리는 좀 단어가 낯선데, 북한식으로 하면은 준전시 상태, 나라의 뭐 전쟁이 났다거나 엄청난 뭐 군사 도발이 있다거나 혹은 뭐 국내 뭐 무장 반란이 있다거나 그런 사태이면은,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있는 게 계엄령, 그 계엄법일 텐데, 이번에 계엄은 계엄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정말 셀프 쿠데타. 셀프 쿠데타고 그냥 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총칼을 휘두른 거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당할 뻔했던 그런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 그 사과문? 거기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소홀했던 워딩이 있는데, 사과드립니다라고 해가지고 사죄드립니다가 맞지 않나. 그래도 조금 그 한마디 한 글자에 따라서 되게 뭔가 아직 대통령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는구나, 국민들이 어떤 포인트에 분노하는지를 모르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 참,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나는 솔직히 좀 들었어. 그렇지. 아까 말한 뭐 사과라고, 사죄도 아니고 사과라고 가볍게 표현하는 거라든가, 어떤 충분한 사과도 없이 1분 30초 만에, 1분 30초가 되나? 엄청 짧게 그냥, 내 느낌이 그냥 대충한 느낌, 뭐 그렇게 한 것도 보면은 정말 사안의 심각함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계엄을 할 만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이 좀 너무 놀라워. 댓글 중에 보니까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렇죠. 고유 권한 맞죠, 그건. 그래서 뭐 할만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물론 그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이제 존중해줘야 되고 하는 거긴 하지만, 이래서 대통령이 계엄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니 물론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 맞죠. 근데 그렇게 쓰라고 국민이 준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일단 위헌적인 계엄이었던 거고, 이번에 알았어. 그것도 계엄령을 발표하기 전에 국회에 통보를 얘기를 해야 된다며. 국회에 얘기를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계엄령 당시에도 국회는 건드릴 수가 없대. 국회는 계속 전제해야 되는 거고 하는데, 성립이 안 되는 계엄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뉴스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특전사령관한테 전화해가지고 150명 넘으면 안 되니까 의원들을 끌어내라. 되게 그거는 이제 전화 받는 사람이 직접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들어서 너무 충격이었어. 뭐 평양 무인기도 있고 뭐고 하는데, 이건 아직까지 정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줘야지 나오는 거고 하니까. 그런데 정말 그거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생각보다 사태가 정말 심각하구나, 6시간 만에 그냥 이따 만 그런 계엄이 아니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각오를 단단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지. 사실 좀 내가 지난 영상에서도 우리는 어느 쪽 편도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안 된다라는 분들도 있고 했는데, 그냥 나는 좀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정치 성향이 한쪽으로 굳혀질까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 지난번에 사람들의 시선에. 지난번에 이제 한강 작가의 그 노벨문학상을 축하한다라는, 그리고 이제 그 한강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한 영상에 막 김일성을 왜 옹호하냐, 뭐 빨갱이냐, 왜 한국에 왔냐, 막 이런 악플들
달리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 너네 뭐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다 막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또 막 대통령을 비난하고 이러면 아 역시 얘네는 뭐 민주당 쪽인가 막 이렇게 단정 짓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아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뭐 정치 성향을 떠나서 자기가 마지막에 했던 말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나라의 민주주의 전립 문제다. 그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건이었는데 거기에 무슨 정치 성향이 뭐가 필요해. 그리고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는 정치 성향이 우리가 없다고 얘기한 거랑 이번 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랑 딱 분리해서 이야기를 했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오해하시는 건 뭐 어쩔 수 없지. 우리가 명백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자기도 그렇지만 나도 여기 와서 정치 성향이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던 게 정치 성향을 함부로 가지지 않으려고 조심하거든 나는. 왜냐면 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10년이 짧진 않겠지만 10년도 부족하다 생각하고 그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아 이게 분명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낭패보겠구나. 꼭 왼쪽이 좋고 오른쪽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각자가 힘을 밀고 당기면서 그러면서 균형을 찾아나가는 거로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뭐 여긴 북한이 아니잖아. 꼭 어느 한쪽을 뭐 북한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그쪽 아니면 죽음이니까. 근데 뭐 여기도 뭐 꼭 이쪽 아니면 이쪽 양자택일인 건 아니잖아. 뭐 댓글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지금 시국에 중립을 지키는 건 되게 심하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뭐 아니지. 우리는 계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과 별개로 정치 성향은 난 중립을 지키고 싶어. 중도를 가고 싶은 거야. 나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냥 국민은 정치인들을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저울질하고 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양쪽의 그 정치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너네가 잘하나 얘네가 잘하나 이런 걸 계속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게 국민의 역할이고 어느 한쪽 진영을 맹신하는 거는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 북한에서의 그 정말 절대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북한에서 온 사람 입장에서 아니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왜 저렇게 한쪽을 그렇지. 맹신하는 그래서 이제 이쪽 반대쪽의 말은 덮어놓고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걸까? 민주주의 교육을 누구보다 많이 받은 사람들이면 그렇지. 좀 더 뭔가 객관적이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라든가 뭐 이런 걸 잘 모르긴 하니까 그래서 더 우리는 중립을 지키는 경향도 있고 그렇긴 할 텐데 뭐 역사적으로 살아오면서 느낀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의 진영에 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 분명히. 그런데 제 의견은 그래요.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번에 계엄은 정말 분명히 잘못된 게 맞다. 그리고 이거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 라는 생각인 거고 정말 그 탄핵안 표결할 때 그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나가버리는 거 보고 굉장히 좀 씁쓸했어요.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어쨌든 투표는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 투표는 참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진짜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밤에 안 자고 계속 기다렸는데 나도 안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왜 저렇게 대통령이랑 같이 잡아가려고 하지? 아니 뭐 탄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안이 정말 심각하고 국민들이 다 분노해 있는 상태인데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반대표도 아니고 그냥 그게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걸 보고 야, 이건 너무 국민에게 모욕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댓글 보다 보면 그런 글이 심심치 않게 보여. 탈북민들은 다 국민의힘 쪽을 지지할 줄 알았는데 이런 글이 보여. 지지할 줄 알았는데도 있고 다 국민의힘 뭐 90%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던데 정신 차려라 뭐 그런 것도 있고 제 입으로 단 한 번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는데 나는 탈북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프레임에 갇혀졌어. 그래서 좀 깨고 싶어요. 탈북민이 제대로 한국 사람으로 정착한다라는 증거는 정치 성향도 마음대로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중도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지금. 그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니까 한국 민주주의가 있으니까 중도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어떤 정책이 옳은 것으로 판단돼. 난 저쪽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아닌데 이건 차라리 국민의힘 쪽이 더 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냥 그 사안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것이지. 그렇지. 또 그럴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 그니까 그런 자유가 있어서 한국에 너무 좋은 거잖아. 근데 그것 갖고 이제 뭔가 모르겠어. 그냥 뭐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동요하거나 움츠러들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 뭐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안 하지만 인터넷 댓글 이것도 약간의 표현의 자유라고 또 보아지기 때문에 다 존중합니다. 네. 그래서 댓글 한 번도 지운 적이 없고요. 어떤 분은 내 댓글 왜 삭제했냐 그러시던데 지운 적이 없어요. 잘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구나. 되게 나도 뭔가 마음이 넓어진 것 같아. 공격하면 공격하는 대로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됐는데 저는 되게 정말
정말 소름 돋았어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북한처럼 될 뻔했어. 아니 그러니까 나랑 정치 성향이 다르고 나의 의견을 계속 반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무력으로 진압하고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채워서 그 정책을 한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아니잖아. 그렇죠. 뭐 대화하고 뭐 협치하고 합의하고 그러라고 뭐 국회가 있고 그치. 국회의원들이 있는 건데 어느 한쪽이 설득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그게 좀 너무 좀 놀라웠고 김정은이 그러잖아. 자기한테 반대하거나 자기 말 안 듣는 그런 간부들을 다 갖다 숙청해버리잖아. 그렇게 하고 이제 옆에는 다 아부하 정권들만 드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진짜 자칫하면 정말 내가 북한이 너무 싫어서 목숨 걸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이 나의 소중한 나라가 북한이 될 뻔했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너무 소름 돋는 거야. 근데 뭐 사실 난 이번 기회에 계엄에 대해서 공부가 잘 된 것 같아. 과거에 뭐 계엄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 계엄들이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의미였고 정당하게 사용된 경우가 없다고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계엄은 그냥 좀 뭔가 나쁜 의미로 인식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건이 있으면서 보니까 나쁜 건 아닌데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그게 대부분 나쁘게 사용됐구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에도 계엄하면 뭔가 나쁘게 생각하는 거지. 계엄에 대한 약간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 예전에 뭐 몇십 년 전에 그 일이 생각났다라든지. 되게 위험한 칼이잖아. 계엄이라는 게 필요한 칼이기도 하고 필요한 칼이긴 하지.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쓰라고 남겨두긴 했는데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남긴 거지. 그렇지.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쓰라고 남겨둔 칼인데 대신에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엄청 조심히 다뤄야 되고 그리고 일단 칼을 뽑은 다음에 휘두르는 건 이제 무서불이잖아. 그러니까 다 휘두를 수 있고 또 휘두르다 보면은 더 휘두르고 싶어질 수도 있고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게 다시 칼집에 넣을 수 있게끔 국회를 남겨둔 건데 헌법으로. 그치. 헌법이 그걸 제압할 수 있게끔. 근데 그걸 애초에 초장에 시작하자마자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거는 칼을 뽑은 다음에 넣을 생각이 없었다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나는. 무슨 반국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칼을 뽑았다고 했는데 제거한 다음에 그걸로 아마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근데 여기가 북한이냐고. 지금 어떻게 그게 가능해. 진짜 3일 갔어도 성공한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사실 좀 이렇게 무섭게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게 만약 됐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 냅두진 않았을 거고 다시 원위치 시켰겠지만 대신에 엄청나게 많은 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런 피를 다시 흘려야 되는 상황이 됐을 수 있다는 점이 소름이 돋는 거지. 그날 그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하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담장 넘겨주고 막 그런 시민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랬었잖아. 그걸 보니까 저런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국회의원이 가서 이제 해제 그걸 발의하면은 대통령이 해제할 수밖에 없다. 이건 대통령이 고부조차 안 되는 거다라는 이런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아는 시민들이니까 가서 이렇게 국회의원들 국회 안으로 들여보내고 막 그랬던 게 아닐까. 그래서 역시 국민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참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되게 조심스러운 게요. 아직도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진정한 국민으로 정착이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우 조심스러워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막 예전에 그 2017년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제 탈북민 중에 한 친구가 촛불 집회를 나갔다가 그 친구는 잘 모르니까 근데 사람들이 막 너도나도 나간대. 촛불 집회를 나갔는데 그걸 이제 SNS에 올렸는데 이만갑 작가들이 전화했다고 그랬어. 이만갑 작가들이 전화해가지고 그 사진 좀 내리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듣고 여기서 탈북민을 함부로 정치적으로 발언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너무 조심스럽게 근데 막 속에서는 막 들끓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참 이럴 때마다 한계점을 느껴요. 얘기하면 또 뭐 너 같은 것들한테 세금을 준 내가 뭐 내 세금이 쓰였다는 게 아깝다 막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데 그 동시에 너무 죄송해요. 제 담이 이거밖에 안 돼서 너무 죄송하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얘기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건데 그게 없었구나. 이번 기회에 좀 반성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탄핵에 대해서 왜냐면 내가 탈북해서 벌써 2번째 탄핵이야. 그러게.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탄핵을 또 하면은 탄핵이 습관적인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쪽으로 탄핵이 됐다.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지? 내가 봤을 때는 이 난세를 해결할 영웅이 없어. 정치인 중에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누가 되지?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뭔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그건 그거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번 대선까지 신중하게 생각해서 투표를 하세요. 그치. 투표를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조심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한국에 산 지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다 그럴 수도 있지로 들려요. 예, 아직 어떤 확고한 그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선택하는 데서 좀 많이 어려운 게 있는데 또, 이 영상에도 이러저러한 댓글들이 좌우 혹은 가운데로 댓글들이 쫙 달리겠죠. 정말 이성적인 합리적인 댓글들은 잘 읽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내 생각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그렇게 하지만 또 적지 않은 댓글들이 선동하거나 어느 채널 가서 뭐 영상을 보라라든가 아니면 저희를 빗대어 탈북민들을 싸잡아 욕한다거나 혹은 탈북민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우리를 비난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유튜버로서 그런 것들은 익숙해져 있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읽을수록 좀 참담함이 더 큰 것 같긴 합니다.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와서 사는 데 대해서 너무 좋았고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을 만큼 너무 좋게만 생각했는데 그런 글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고 씁쓸함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요. 네, 저는 정말 사랑하는 모든 것을 두고 한국에 올 만큼 북한의 그 정권이 정말 싫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 평범하게 못 살아가게 하는 그 북한 정권이 너무나도 싫었고 북한이 정말 싫었어요. 싫어서 왔고 그 얘기를 했던 적도 있어. 내가 김여정이어도 나는 탈북을 할 거다. 북한에서도 뭐 김정은에 잘 협조하고 김정은 충성심 부르짖고 이런 사람들은 잘 살아가잖아. 근데 그게 민주주의야? 아니잖아.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고 나면은 다시는 그런 삶을 못 살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말 좋고 사랑하고 이제는 진짜 여기가 내 나라로구나. 그래서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키면 나는 정말 가만 안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도 있는데 그런 내 나라가 내가 사랑하는 그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북한이 될 뻔했다. 잠깐이나마. 그래서 이게 북한에서 온 사람으로서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탈북민들은 다 국민의힘 지지하는 줄 알았다 이런 댓글을 좀 많이 봤는데 탈북민 중에는 의외로 또 이번 계엄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난 이것도 민주주의라고 봐요. 탈북민 사회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렇게 양쪽 논리가 다 존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건 이렇다 이건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오히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탈북민들은 무조건 뭐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이다 라는 그런 편견은 갖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자꾸 이제 양심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자꾸 이제 망설이게 되는 게 뭐냐면 또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방송에도 나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방송에도 혹시나 또 피해를 줄까 해가지고 발언에 있어서 정말 조심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가늘게 길게 가자라는 주의여가지고 오래오래 저 살고 싶거든요.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내 유튜브 영상을 같이 방송하는 분들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나쁘게는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두서없이 영상을 찍었는데 끝까지 봐주시고 어떤 부분은 아니다라고 또 반박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많이 배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해결이 되고 안정된 정국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